자 여러분 새로운 광고입니다. 비타민 마을에서 에너지 포도당 스틱 광고가 들어왔는데 요거를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 형태예요. 포도당 스틱인데 물에 타서 간단하게 이 레몬 맛으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이렇게 타 먹는 게 맛이 괜찮고 나는 알약으로 비타민 챙겨 먹는 것보다 이게 편해? 나는 물을 좀 자주 마시니까 아침 일어나서 물 먹는 김에 타서 먹어요. 기왕이면 그게 좋잖아. 네, 정수기 위에 올려놓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합니다. 네, 자 한번 먹어봅시다. 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야 좋다 맛있어. 이거. 자 여러분 이거 한 포당 300원 꼴이고요. 포도당 스틱이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이거 사실 이거 그 카페인 음료 달고 살잖아요. 그거보다 이걸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공급에도 좋고 운동하시는 분이나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그다음에 피로한 회사원들 이런 분들이 요거 한 포씩 하루에 이렇게 회사 사무실에 둔 다음에 물 대신에 같이 드시면 얼마나 좋아. 저는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네. 가격도 좋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타민 마을에서 아르기닌, 밀크시슬 이런 비타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한꺼번에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가 있어요. 구독자 이벤트가 네. 있습니다. 영상 저희 업로드 된 다음에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간 한 박스에 16,000원이었는데 그거를 반값이다. 8,900원이야. 그럼 이때 두 개씩 사. 그렇습니다. 이거 금방 먹어. 네, 금방 먹자. 매일같이 챙겨 먹으면 되니까. 그럼요. 네. 이거 좋은데? 여러분 강추 비타민 말 포도당 스틱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 맨체스터 더비가 있습니다. 네. 아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뭐 사실 맨시티가 이제 많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크나 굳이 따지자면 최근 맨시티가 흐름이 쭉 가다가 잠깐 흔들거리고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 프리뷰에서 가장 힘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맞대결 전적입니다. 솔샤르가 펩을 잘 잡았어요. 펩킬러야. 네, 그래서 맨체스터 더비의 전적이 당연히 리그 순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맨시티가 당연히 맨유를 그동안 좀 강하게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맨유가 잡을 때 잡아냈어요. 맨더비에서. 그래서 맨시티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 중 한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요. 네. 반대로 맨유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맨체스터 더비는 은근한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지역 더비 두 팀 간의 라이벌리 생각했을 때 네. 서로 그냥 지금에 놓여있는 상황 이외에도 우리 이 경기는 절대 지지 말자라는 의식이 당연히 깔려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더비전이죠. 그렇죠. 근데 종윤이 형 말씀처럼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확실히 살짝 기세가 꺾여 있어요. 살짝. 네. 뭐 그렇다고 막 존나 흔들렸다 이런 게 아니라. 자, 대망의 토트넘전 패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 경기들을 보면 에버튼과의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맨시티가 완전했다 보기는 쉽지가 좀 않았어요. 어려워했어. 네, 로드리 같은 주축 자원들이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부하가 느껴지고 있는 후반기고 네. 지난 시즌도 이 무렵에 주축들의 일부 중 체력이 떨어지면서 로드리, 네, 칸셀루도 그랬어요. 이런 선수들이 좀 지쳤나? 약간 네. 이런 느낌. 근데 지금도 걱정이 되는 이유가 로드리가 뛰고 있는 위치 3선, 칸셀루가 뛰고 있는 위치 이 풀백 둘 다 여전히 스쿼드에서 뎁스가 얇은 쪽이에요. 맞아요. 지금 로드리 백업은 페르난지뉴인데 페르난지뉴 내 친구야. 네. 그러니까 로드리가 그동안 시즌 많이 치울 수밖에 없었고 칸셀루, 워커 여기에 이제 그 진첸코 딱 3명만 지금 쓸 수 있는 풀백 자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진첸코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선수가 네. 어느 정도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위로를 좀 해줘야 네. 되고 기량적으로 진첸코는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워커가 한동안 중반기 때 빠져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동안 칸셀루가 좌우 안 가리고 너무 뛰다 보니까 칸셀루도 지금 부하가 많이 왔을 겁니다. 그렇지. 이외에 지금 뭐 베르나르도 실바 전 지역을 다 오가면서 뛰었던 그 부하가 있고 네이션컵까지 갔다 왔던 뭐 마레저 같은 자원들도 있고 체력적으로 지금은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별개로 이 좀 기우이면 좋겠는데 케빈 데브라이너가 덕배. 좀 이제 그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조짐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왜냐면 나이가 좀 있어요. 91년생이야. 한동안 프리미어리그의 최상위 이 포식자이자 월드 클래스 공미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부상이랑 엮이면서 이 선수가 절정의 기량을 매 경기 보여주지는 좀 못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역시 최근에 있어왔던 그 부상 이슈들 안면 쪽 그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팔리니한테 당했던 백태클 발목 부상이 매우 심했죠.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케빈 데브라이너가 올 시즌은 확실히 덕배다운 시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어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평점으로 따지자면 10, 19, 9, 19, 19, 9, 9, 10 이 정도였어 예전에. 근데 지금은 18, 7, 8 가끔 한 6, 맞아. 이러다가 이런 또 다시 한 9 이렇게 네. 약간 예전에 케빈 데브라이너의 이런 곡선보다는 약간 내려오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 이런 그렇죠.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아쉬운 영향력이 사실 토트넘전도 좀 그렇게 드러났거든요. 약간 아쉬웠고. 네. 그다음에 좀 그거랑 또 별개로 귄도안 역시
지난 시즌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 타이밍 그때랑은 좀 거리가 있다. 맞아요. 기동력이 떨어지던 균도안을 박스 침투를 집중시켜서 잘 썼는데 맞아요. 이마저도 올 시즌은 조금 아쉽죠. 그래서 그나마 맨시티한테 다행인 점은 이 선수들을 FA컵 경기에서는 쉬게 해줬다는 쉬게 해준 거예요. 거지. 로드리, 더브라이너, 베실바, 스털링 이 선수들은 휴식을 받았기 때문에 맨체스터 더비에 그래도 풀핏으로 나올 것 같다. 네. 하지만 그래도 시티는 후반기 내내 이 선수들의 체력은 걱정할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맨시티가 약하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5경기에서 1패야. 맞아요. 딱 근데 토트넘전 1패예요. 맨체스터 시티의 기준점이 워낙 높고 이들이 워낙에 잘하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뭉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우려점이 약간 있다라는 맞아요. 개념으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여전히 리그는 만약에 맨시티 리버풀 경쟁이 끝까지 간다 해도 2018-19 시즌의 형태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둘 다 압도적일 겁니다. 맨시티도 리버풀도. 아마 둘 다 마지막까지 한 경기도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냥 맞아요. 끝까지.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에 있는 두 팀이죠. 네.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겠습니다. 사실 맨유는 저는 가장 고민일 게 랑닉 감독 부임하고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이상하게 골이 안 따릅니다. 그리고 골이 안 따르는 과정에서 역시 호날두의 부진과 같은 공격진의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에서 막 지고 그러진 않는데 잘 못 이겨. 네, 이번 골이 안 나오니까. 당장 이번 와포드전만 해도 뭔가 좀 답답했죠.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는 느낌. 네, 근데 다행히 맨유로서는 와포드전 이후 이제 8일 만에 치르는 경기입니다. 맨유는 맨시티 경기를 시작으로 죽음의 3월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일정. 네, 3월 일정 이 일정을 어떻게 치르느냐. 맨시티도 만나야 되고 토트넘도 만나야 되고 알레티와의 2차전도 남았고요. 맞아요. 좀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리버풀과의 노스웨스트 더비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3월 일정이 될 거예요. 메뉴 쉽지 않을 거야. 네, 이 시기를 잘 버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을 보면요. 일단 직전 맞대결은 맨체스터 시티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이때 솔샤르 감독의 맨유가 확실히 좀 안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략을 당했고, 근데 그 이전에 지난 시즌 후반기에 있었던 맞대결은 맨유가 2대 0으로 이겼고요. 또 중반의 맞대결 카라바오컵에서의 맞대결은 맨시티가 2대 0으로 이겼지만 리그 첫 번째 맞대결은 0대 0 무승부였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9-20 시즌 후반기 맞대결은 맨유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때 올드 트래포드 그 비오는 날 맥토미니가 쐐기골을 넣고 비를 맞으면서 포효하는 그 세레머니는 맞아. 아마 그 당시 많은 맨유 팬분들의 그 휴대폰, 스마트폰 배경화면이었어요. 아 그래 캡처해서. 네, 워낙에 멋있었거든요. 뽕차 오르는 스타일의 또 그걸 네, 보여줬으니까. 이 5경기 기록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은근 비등비등했어요. 그리고 맨유가 요즘 잡아내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맨시티로서도 첫 번째 맞대결은 이겼잖아요. 근데 그쵸. 더블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 이거 그만큼 그러니까 압도적인 경기력과 내용을 보여주던 맨시티도 확실히 더비 라이벌전에서 네. 솔샤르가 만들어놓은 거 구도기도 한데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지난번 전 토트넘전 패배 네. 때문에 이 경기에서 만약에 미끄러진다 그러면 리버풀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맞아요. 이거 그래서 꼭 잡아야 됩니다. 맨시티 입장에서. 그래서 맨시티도 FA컵 승리한 거에 일단 다행이고 분위기 환기를 계속 해야 되겠죠. 자, 예상 라인업은 후스쿼드 거를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결장 유력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콜 파머의 부상, 그리고 잭 스태프는 지금 부상 의심 단계라고 하고요. 자, 맨유의 경우는 맥토미니가 지금 약간 의심 단계, 카바니도 의심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선수씩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후스쿼드 기준이요? 네, 그래서 후스쿼드 기준으로의 예상 라인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시티는 역시 베르나르도 실바의 가짜 9번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후반기 때 저는 이 부분이 맨시티한테 조금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결국 전문 공격수의 부재는 그래.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시즌의 어딘가에는 전문 포워드의 부재가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죠. 요즘 경기들에선 그게 좀 느껴졌죠. 그래. 토트넘전처럼. 이거 나는 어차피 공격수는 없어. 이런 상황에 맨체스터 시티 팬들 입장에서 좀 해주면 좋은 선수가 FA컵에서 골을 넣은 그릴리쉬입니다. 그릴리쉬. 이럴 때 그릴리쉬가 혜성처럼 케빈 데브라이너의 약간의 부진, 균도안의 사실 균도안은 생각해보면 맨시티 이적한 이후에 좋았던 시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쭉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왔다리 갔다리 했어. 맞아요. 그런 부분을 그릴리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몸값 파는 거거든. 근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 그릴리쉬가 이번 시즌에 갑자기 빵 터질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역시 최전방 호날두 그리고 엘랑가와 산초의 3톱 이렇게 지금 후스쿼드는 예상을 했고 포그바, 맥토미니, 브루노 페르난데스 중원을 예상했어요. 이러면 양팀 간 중원 싸움이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맨시티는 균도안, 로드리, 덕배, 가짜 9번의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중원 싸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맨유의 경우는 이들에게 압박을 받긴 하겠지만 또 공격을 풀어나가기 좋은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같이 있을 거라는 점이 역시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예요. 대신에 숫자상으로 맨유가 맨시티가 가짜 9번을 썼을 시에 순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왜냐? 맨유의 공격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조금 아쉬운 편이거든요. 특히 원투비 호날두는 내려오기보다는 전방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 중원에서 맨유가 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동력에서도
포그바 맥토미니 부패 조합은 맨시티의 중원 조합에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돌발 이슈라고 한다면 만약 맨시티 선수들의 핏이 체력적인 이슈 때문에서라도 100%가 아닐 시에는 오히려 맨유가 잡아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경기 중원 싸움이 좀 재밌어질 만한 포인트로 짚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맨시티와 맨유의 지금 상황을 살펴봤는데 맞대결 기록도 그렇고 전반적인 기세도 그렇고 저는 맨시티의 일방적인 경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맨시티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림은 투지 넘치게 압박한 다음에 뒷공간을 털러 들어오는 몇몇 선수들 그런 팀에 어쨌든 맨시티가 취약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솔샤르가 맨시티 잡아냈을 때도 라시포드 뭐 지금은 얘기하기 애매한 그 범죄자 이런 선수들의 네. 강력한 카운터택 그렇죠. 아니면 또 한 경기는 갑자기 포그바 날라다녔던 경기도 있고 그랬어요. 맞아요. 포그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맨시티가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 저는 그래서 키플레이어를 꼽자면 네. 맨시티는 베르나르도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왜냐 아까 쭉 얘기드렸죠. 중원 싸움을 맨시티가 네.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 스포르팅을 잡아낼 때도 그렇고 페베 전술 자체는 중원 수적 우위가 그쵸. 첫 번째입니다.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이 일단 중요할 것 같다. 후스코어드는 포든과 마레즈를 예상했는데 아니면 스털링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폭을 벌리는 윙포워드 가운데 사이 공간에서 얼마나 중원의 선수들이 침투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역시 베르나르도 실바가 키플레이어다. 맨유의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맨시티가 중원 우위를 확실히 만들어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선수들이 침투를 한다면 맨유의 중요해지는 선수는 맥토미니입니다. 전 센터백 이상으로 맥토미니가 얼마나 수비 커버를 영리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맥토미니가 사실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긴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이 선수도 전문 수미가 아니에요. 빡투박의 느낌이 강한 중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맥토미니가 하프 스페이스 커버를 맨시티를 상대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 때는 어쩌면 이 경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맥토미니가 키플레이어가라고 생각하고 정말 만약에 맥토미니만으로 원볼란치 운영하는 게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시에는 마티치를 통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랑닉 감독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티치가 최근에 어느 정도의 체력 관리가 됐을 때는 이 선수의 또 나름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그 존재가 은근히 큽니다. 네. 그리고 역습 관점에서 키플레이어를 꼽자면 엘랑가예요. 요즘에 엘랑가가 아주 많이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또 제이든 산초의 최근 폼이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역시 경기를 조립하는 스타일보다 일단 맨시티 상대로는 그냥 무조건 두두다다 거. 뛰면서 빨리빨리 나가는 거. 근데 엘랑가가 은근 속도가 있으니까 좋아요. 저는 그걸 많이 바탕으로 많이 뛰는 성실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은근 돌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기대가 좀 되는 선수입니다. 저는 당연히 맨시티가 그래도 우위에 있다고 보이고 일반적으로 하면 맨시티 이길 수 있는 팀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다만 펩이 또 그 요상은 그 곤조를 부릴 때가 있으니까 본인만의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가면 당연히 유리한 건 맨시티다. 단 맨더비가 그냥 우리가 액면가로 보이는 이 딱 표면적인 전력 네. 이외의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한다. 맞아요. 특히나 최근에 많이 그래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